안녕하십니까. 머니투데이 방송 김태한 기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선에서 땀 흘리는 산업 현장에서는 반드시 전기가 필요합니다. 전기가 없는 현장은 상상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전기 설비는 당연한데요. 산업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정전이나 전력 설비 이상이 나타나면 막대한 손실로 이어집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전에 대비할 수 있는 UPS가 필요합니다. UPS는 무정전 전원 장치로 일정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장치입니다. UPS를 활용하면 갑작스러운 정전 사고나 전압 이상에도 핵심 인프라를 보호할 수 있죠. 전 세계 반도체 공장 UPS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최근 신기술로 무장한 새로운 제품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 신동진 시큐어 파워 매니저와 함께 갑작스러운 정전 사고에도 핵심 인프라를 보호할 수 있는 UPS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간략하게 저희 소개로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 시큐어 파워 디비전 삼상 UPS 솔루션 아키텍트 업무를 맡고 있는 신동진 매니저입니다. 현업에서 바쁘실 텐데 이렇게 슈나이더 솔루션을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고객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고 소중한 시간 낭비하지 않고 유익한 정보 많이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슈나이더의 삼상 UPS 솔루션 중 자사 플래그십 UPS라고 할 수 있는 갤럭시 VX를 소개시켜 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보실 내용에는 슈나이더, 첫 번째로는 슈나이더 삼상 UPS 라인업과 두 번째로는 갤럭시 VX 오버뷰, 세 번째로는 주요 베네핏과 밸류,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기술적으로 차별성을 무엇이 있는지 볼 수 있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개요 설명하고 그 다음에 Q&A 세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슈나이더 삼상 라인업 구성부터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슈나이더는 삼상 UPS 시장에서 주로 옵티멈 하이엔드급의 프리미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2018년도부터 미디엄 시장을 기존에 슈나이더 고품질 및 강력한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제공하는 이지 UPS 라인업을 추가하여 고객에게 보다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디엄 오포에서는 기존의 개발 연한이 된 스마트 시리즈, 갤럭시 3500, 5500, 7000 시리즈에 이어서 2014년부터 갤럭시 VM과 2016년에는 갤럭시 VX, 2019년에는 갤럭시 VX, S 같은 이제 갤럭시 V 시리즈로 새롭게 개편되어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갤럭시 VX는 현재 슈나이더의 대표적인 모듈러식 대용량 UPS로서 현재 UPS 중앙 집중식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서 그리고 지역 데이터 센터 및 데이터 센터 콜로케이션 및 그 외 대형 산업 어플리케이션에 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갤럭시 VX의 개요입니다. 갤럭시 VX는 1000kW, 1500kW 두 개의 I/O 캐비넷과 2500 파워 캐비넷을 조합으로 단일 N 구성 기준 500에서 1500까지 구성되고 M+1 구성으로 최대 1750kW까지 구성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병렬 구성은 최대 4메가까지 구성이 가능합니다. 보시는 장표는 1000kW 용량대 구성입니다. 1000kW I/O 캐비넷과 250kW 파워 캐비넷 두 개를 기본 구성으로 한 500kW부터 파워 캐비넷을 증설하여 최대 1000kW까지 용량 구성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M+1 구성으로는 1250kW까지 구성이 가능합니다. 1000kW IOC 구성은 현재 1500mm 넓이로 내년 상반기에 컴팩트 타입이 출시될 예정으로서 약 와이드는 1200mm 정도 내로 버전이 출시될 예정이 있습니다. 사이즈는 용량 구성에 따라서 높이는 1970mm, 깊이는 900mm로 변동이 없고 250kW 파워 캐비넷 모듈 확장이 될 때마다 와이드가 600mm씩 늘어납니다. 1500 I/O 캐비넷은
최소 1000kW에서 1500kW까지 용량 구성이 가능하고 N+1 구성으로 최대 1750kW까지 구성이 가능합니다. 1500kW 용량대 구성입니다. 1500kW I/O 캐비넷과 250kW 파워 캐비넷 4개를 기본 구성으로 한 1000kW부터 파워 캐비넷을 증설하여 최대 1500kW까지 용량 구성이 가능하면서 N+1 구성 1750kW 구성이 가능합니다. 갤럭시 VX 사이즈는 용량 구성에 따라 높이는 1970mm, 깊이는 1900mm로 변동이 없고 250kW 파워 캐비넷 모듈 확장될 때마다 와이드가 600mm씩 증가됩니다. 지금부터는 그 UPS의 I/O, UPS의 기본 핵심 구성 캐비넷 기준으로 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IOC, 인풋 아웃풋 캐비넷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I/O 캐비넷은 입출력 전원 케이블 엔트리와 해당 입출력단의 고속 퓨즈, 그리고 내부 바이패스 스테이트 스위치 및 백피드 컨택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파워 캐비넷은 250kW 단위로 구성되며 캐비넷 내부에는 45kW 6개의 파워 블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상당 2개의 파워 블록이 관장하며 위에서부터 R상, S상, T상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메인 정류기는 250kW 용량으로 파워 블록 RS상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파워 캐비넷 사이 연결 부스는 입출력 DC로 구성되어 파워 블록 ST상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각 파워 블록에 입출력 컨택터가 구성되어 있어 고장 시 시스템으로부터 해당 파워 블록을 안전하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 각 파워 캐비넷은 6개의 45kW짜리 파워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워 블록 내부에는 구성품으로는 입력단 PFC 외로 배터리 충전기, 한상 AC 출력 전압을 생성하는 인버터, DC 부스 밸런싱 회로, 파워 블록 컨트롤러는 파워 컨트롤러 인터페이스 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DC 버스 캐패시터, 스위칭 초크, PFC 전류 및 전압 감지 회로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파워 블록 내부에 결함이 생길 경우에는 퓨즈가 단속되고 문제의 파워 블록은 시스템에서 분리되고 외부 입력, 출력 또는 배터리 차단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보시는 단선도는 파워 캐비넷에 구성된 250kW 주 정류기 및 42kW 파워 블록이 구성을 나타내는 도형입니다. 주요 구성품은 주 정류기, 메인 부스터, ZX 부스터, 배터리 차저 부스터, DC 부스 밸런서, 인버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PFC 회로, 메인 부스터 및 ZX 부스터, PFC 회로는 메인 부스터는 각 반주기에 30도에서 150도, 즉 총 120도 간격으로 전류를 제어하고 ZX 부스터는 라인의 전압의 제로 교차점 구간인 0에서 30도, 150도에서 180도, 총 60도의 구간에서 서로 분산 제어하여 입력 전압을 기준 전류를 동상위로 생성을 합니다. 이로 인해 단위 입력 역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충전 시 정상 작동 중에 배터리 차저 부스터는 배터리 충전 기능을 제공하여 축전지에 필요한 부동 충전 전압을 조정하고 방전 모드 시 주로 내부 DC 버스로 전환하는 부스 컨버터 역할을 해서 DC 버스에 필요한 전원을 승합되어 공급하고 있습니다. DC 부스터는 4레벨 인버터의 DC 분산자를 위해서 4구간으로 나눠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4구간의 DC 버스 및 4레벨 인버터의 장점으로 분산 DC 제어를 통해 스위칭 스트레스 최소화하고 스위칭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로 인해서 고효율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3개 세트의 IGBT에서 16kHz의 구형파 스위칭을 통해서 버스 간에 좀 더 안정적인 균형을 이룰 수 있고 이런 안정적인 DC 전원으로 인버터 스위칭에 필요한 안정적인 입력 DC 전원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버터 전압입니다. 해당 UPS는 4레벨 MPC 구성으로서 현존하는 최고 레벨의 인버터 스위칭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출력 전압 파형의 구간별로 DC 부스 입력 전원을 분산 스위칭 제어하고 보다 안전하고 스위칭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뒤에 스위칭 레벨 진화 및 그에 따른 장단점이 무엇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핵심 제어보드 구성으로서 장비 주 제어보드를 기준으로 파워 캐비넷 단위 파워 캐비넷 제어보드가 구성되어 있고
파워 캐비넷 내부 안에 구성되어 있는 파워 블록 또한 개별로 제어 보드가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스태틱 스위치반의 제어 회로는 정상시 주 제어 보드에서 제어하지만 와치독 기능으로 실시간으로 주 제어 보드의 상태 감시를 하여 비상시에는 주 제어 보드 이상으로 발생하는 자동 절체 시 발생될 수 있는 제어 불능 상황을 방지하고 무슨 절체가 독립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이중화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부분별 제어 또는 주제어 보드와 광통신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자파에 영향이 없고 다채널 전송 및 신속한 신호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갤럭시 VX 특장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중 변환 모드에서 최대의 효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최대 96.4%의 더블 컨버전 모드의 이중 변환 모드의 최대 96.4%의 높은 효율, 실부하 영역대에서 96% 이상의 일관적인 효율을 유지할 수 있고 다양한 운전 모드를 제공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이중 변환 모드, 이코 모드 두 가지 기능을 제공드리고 있지만 해당 장비 같은 경우는 하나가 더 추가한 고효율 운전 모드인 이컨버전 모드를 추가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컨버전 모드에서 이따 다음 장에서 좀 더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높은 과부하 내량을 갖고 있습니다. 110%대에서 연속 운전이 가능하고 125%의 부하에서 10분, 150%일 때 1분, 1000%일 때 100ms까지 높은 과부하 내량을 갖고 있습니다. 모듈러식 확장형 구성으로 내부 리던던시 구성이 가능합니다. 독립형 모듈형 UPS지만 UPS 안에 내부 자체적으로도 250kW 파워 캐비넷 단위로 리던던시 구성이 가능하고 단일 용량으로 최대 1500kg에서 M+1 구성을 1750까지 구성이 가능하고 설치 후에도 탄력적으로 용량 증설이 250kW 단위로 가능합니다. 실력성 및 고장성에는 냉각팬은 풀 리던던시 구성으로서 무중단 교체가 가능하고 부하량에 따라서 RPM이 감변됩니다. 인버터의 강력한 내량으로서 설계된 110%의 부하에 연속 운전이 가능하고 시스템 고장 시 관련된 파워 캐비넷 단위로 부하로부터 격리가 가능합니다. 다양한 에너지 저장 장치를 지원합니다. 통상적으로 리튬이온 배터리는 니켈 카드뮴 배터리는 UPS에 지원을 하고 최근에는 리튬이온 배터리와 플라이휠의 그 에너지 저장 장치까지 통합으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설계돼서 출시되고 있습니다. 설비의 운영적 친화적 측면에서는 입력 역률 및 고주파를 보정하고 메인 설비 구성에 대한 영향이 크게 문제는 없고요. 스마트 테스트, 즉 스팟 테스트라고 하는데 UPS 자체적으로 내장되는 렉터파이어와 캐패시터를 통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부하 테스트를 최대 120%의 10분까지 테스트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코 스트럭처 기능은 클라우드 기반 외부 원격 감시 기능이 제공되고 4에서 2ms에서 4ms의 비동기 절차까지 구성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최대 5분까지 소프트 스타트 기능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하고요. 장수명 부품이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갤럭시 VS가 보유하고 있는 차별화된 핵심 기술이 무엇인지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기술인 이컨버전 지원으로 고효율 실현을 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시장에서 판매되는 UPS는 보통 이코 모드, 더블 컨버전 모드, 주로 두 가지 운영 모드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에 슈나이더 갤럭시 VX는 고객에게 이 컨버전 기능을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운영의 폭을 넓혀드리고 있습니다. 특화받은 이 컨버전 모드는 바이패스와 인버터가 병렬 운전하는 컨셉으로서 부하 전력 중에 유효부는 바이패스가 관장하고 무효부는 인버터가 관장을 해서 인버터부가 그 무효분에 대한 역률 개선과 고주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더블 컨버전 모드의 높은 전원 품질과 안전성을 추가함과 동시에 이컨 모드의 높은 효율을 충족시키는 신개념 운전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고객에게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컨버전 모드가 바이패스 전원과 인버터 전원 병렬 운전을 한다면 기존의 라인 이터러티브와 이코 모드와 같이 메인 단락에 따라 출력 전원 보호에 취약한 게 아닌가라는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보시는 기준은 UPS의 퍼포먼스 테스트 리ኳ이어먼트 규격인 IEC 620-30-3 클래스 3에서 메인 전원 단락에 대한 출력 전원 변동 허용 범위에 대한 기준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코 모드의 경우 클래스 3에 해당되며 더블 컨버전 모드인 경우 클래스 1에 해당됩니다.
이 컨버전 모드는 메인 계통의 단락 시 완벽한 바이패스 스위치 차단과 동시에 보시는 바와 같이 4ms 이내로 인버터 모드로 안전하게 전환돼서 UPS 출력 전압에 영향을 주지 않고 전력 흐름을 제어합니다. 이는 이중 변환 모드에서 단락 시 출력 변동 허용 기준 즉 IC 620-40-3 클래스 1에 상응하는 기준을 충족합니다. 이 컨버전 모드 시 진상 또는 지상의 부하 성향에 따라서 인버터는 용량성 또는 유도성 부하로 능동적으로 가변 보상을 함으로써 메인에 유입되는 부하 역류를 1로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인버터와 바이패스가 병렬운전해서 정전 시에도 거의 0ms로 정전 보상 모드로 전환되고 안정적으로 출력 전원으로 공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컨버전 모드는 사용자의 설정에 따라서 다량의 고주파 전류가 함유된 비선형 부하를 능동 필터링하고 역률 또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부하단에 포함된 대부분의 고주파 전류의 프로파일은 80% 이상이 10차수 이내에 357 고주파 전류가 대부분이고 이를 중점적으로 필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파일은 지금 현장에서 직접 저희가 일반 고객사에서 지금 찍은 파형인데요. 부하단의 그 비선형 부하가 많이 고주파가 함유된 비선형 부하 대비 인버터 필터링을 통해 가지고 메인 입력단 그리드에는 깨끗한 파형을 공급해주고 있다는 전류 파형을 공급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고 실질적으로 고주파 스펙트럼을 보시면은 부하단은 고주파에 있는 3, 5, 7, 9고주파가 보시는 그 입력단에는 거의 필터링돼서 제거돼서 유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보시고 계신 그래프는 각 운영 모드별 효율을 측정한 값입니다. 이 컨버전 모드 시 에코 모드에 대응하는 99% 이상의 높은 효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컨버전 모드에 설명드렸는데요. 요약을 해보자면 이 컨버전 모드는 IC 620-40-3 클래스 1의 이중 변환 모드의 파워 품질 표준에 대응해서 바이패스 전원과 인버터 전원이 병렬 운전하는 그 효율을 극대화하는 최신의 운전 방식입니다. 모두 변경으로 효율을 최대 99%까지 향상이 가능하고 특화받은 스태틱 스위치로 1ms 미만의 절제 시간을 보장하고 양방향 인버터를 통해서 배터리 재충전까지 실시간으로 가능합니다. 인버터에 의해서 입력률을 보정함과 동시에 부하의 전압 전류 고주파를 능동 필터링 모드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입출력 전원 이상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UPS는 자동으로 이 컨버전 모드에서 이중 변환 모드로 자동으로 전환되고 이 컨버전 모드는 라이브 상태에서 설정 변경으로 해서 모드를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4레벨 인버터입니다. 지금까지 N상 제어를 기반으로 한 MPC 기술이 적용된 인버터 제어 기술은 2세대를 시작으로 4세대까지 진화하고 있습니다. 진화의 세 가지 핵심 과제로는 효과적인 스위칭으로 효율을 극대화하고 IGBT 스위칭 스탯을 저감을 통해서 안정성을 확보하고 IGBT의 상별 분산 제어를 통한 소형화를 이루는 게 핵심 목표입니다. 보시는 2레벨 기술은 상당 IGBT 2개를 구성이 돼서 DC 900V를 지가로 제어하는 구성으로서 현재는 스위칭 효율이 떨어져서 저가형 브랜드 또는 소형 UPS 시장에 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3레벨부터는 DC 전압을 중성선 기준 전위로 제어하는 MPC 기술, 즉 뉴트럴 포인트 클램프트 기술이 적용돼서 크게 I 타입과 T 타입으로 구분되며 상당 IGBT가 4개로 구성되고 DC를 450V대로 분산 제어해서 스위칭 손실을 2세대 대비 2배로 줄인 현재 중소형 시장에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UPS 스위칭 기술입니다. 그러면 I 타입과 T 타입의 특징을 보시면은 I 타입과 T 타입 같은 경우 특징은 2레벨 기준에서 추가 장치를 I 타입 같은 경우는 트랜지스터 2개, IGBT 2개, 다이오드 2개, T 타입 같은 경우는 IGBT 2개 만들어 갑니다. 2개의 추가 제어 신호가 필요하고 T 타입의 특징으로서는 효율이 I 타입보다 조금 더 좋고 일부 구간에서 IGBT가 되기로 인해서 효율이 좋습니다. I 타입 같은 경우는 더 높은 수준의 토폴로지를 위해서 확장성이 강하고 IGBT 상시 운전으로 상대적으로 T 타입보다는 효율이 떨어지고 안정성 측면에서는
I타입이 조금 더 높습니다. 4레벨 MPC 기술은 슈나이더 특허받은 기술로서 현존하는 최신 스위칭 기술로 상당 IGT가 6개로 구성되어 있고 DC 300V대로 더 낮게 분산 제어해서 스위칭 손실을 최대 33%대까지 최소화해서 효율 및 안정성 부분에서 최고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 현재로서는 갤럭시 V 시리즈에 주로 적용되고 있고요. 2세대부터 지금 4세대까지 한번 훑어봤는데요. 그럼 2세대부터 4세대에 대한 IGT MPC 스위칭 기술의 그 레벨을 요약한 걸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확장성 측면에서는 3레벨 I타입과 4레벨 I타입이 좀 더 높고요. IGT 개수로서는 실질적으로는 3레벨은 4개, 2레벨은 2개, 4레벨은 6개로 구성되어 있고 IGT당 VDC 부스 제어, 그러니까 얼만큼 분산 제어하냐 보시면은 2레벨은 900V대, 3레벨은 450V대, 그 다음에 4레벨은 350V대, 그 다음에 스위칭 손실은 실제 2레벨을 100% 기준으로 봤을 때는 3레벨은 50%대, 4레벨은 33%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3레벨 T타입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4레벨, 3레벨 I타입 순으로 나오고요. 안정성 측면에서는 실적으로 4레벨 IGBT가 가장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버터를 구성하고 있는 6개의 IGBT가 출력 전압 파형을 위해 구간별로 어떻게 분산 제어가 있는지 시퀀스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P1 구간인데요. 총 6개의 IGBT 중에 S2, S5가 상시 온되어 있고 S3, S4 IGBT가 스위칭을 하면서 동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P2 구간에서는 실제 S3, S4 라인이 상시에 도통이 되어 있고 S1, 2는 스위칭하고 있고 S5, 6는 오프되어 있는 상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P3, P4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구성으로서 S1, S6는 오프되어 있고 S2, S5는 온되어 있고 S3, S4 IGBT는 상시에 스위칭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동작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P5 보시면은 실적으로 S3, S4가 온되어 있고 이번에는 S5, S6 마이너스 쪽에 있는 IGBT가 스위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순환적으로 스위칭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DC 전원을 분산 제어 출력단에다가 안정적인 구형파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한 전력전자 사이트에 게재된 반도체 고장률을 나타내는 FIT 레이트에 대한 백서 내용입니다. FIT는 Failures in Rate라고 10억 작동 시간당 고장난 장치 수를 나타내면서 반도체 디바이스 신뢰성 측정기를 사용해서 모든 반도체 부품의 FIT 비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3레벨 UPS에 인버터에 적용되는 IGBT에서 받은 전압 스트레스와 장애 비율을 보면 10억 시간 중에 고장의 수는 약 5번 정도, 아주 희박하지만 여전히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4레벨 인버터의 경우 전압에 대한 스트레스 지점은 더 밑에 있는 하단 부분의 부분으로 아예 예상률을 아주 벗어나서 안정적인 부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호환입니다. 기존 연측전지 이외에 리튬이온, 플라이휠 같은 다양한 신규 에너지 저장 장치의 호환성은 고객에게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폐사 장치는 국내 유수 리튬이온 전지 회사와 상호 MOU를 체결해서 기존의 연측전지 대비 10배의 충전 사이클, 2, 3배의 수명, 60에서 70%대의 무게, 40에서 60%대의 내장된 BMS, 높은 온도 내량, 최대 30에서 50%대의 TCO 마진을 제공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안정성은 제조사뿐만 아니라 슈나이더에서 직접 보호회로 및 프레임 제작을 하여 신뢰성이 검증된 제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2년도부터 S뱅크의 15대분의 UPS에 신규로 적용해서 현재까지 최대 50여 개의 유수 고객사에 적용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파워 테스트 기능입니다. UPS는 장비 내부에 리액터와 캐패시터 성분이 주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성분을 부화기로 이용을 해서 부화 시험을 각 모드별로 최대 100% 연속 운전 시험과 최대 120%에서 10분까지 부화 시험이 가능할 수 자체적으로 부화 시험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요. 상황에 따라 현장에서 100% 부화로 온도 부화 시험을 최대 48에서 72시간 자체 진행이 가능하고 현장 장비 수리 후 장비 자체의 부화 시험을 통해서 추가 비용 없이 장비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단위 역률 제공입니다. 기본적으로 UPS는 예전에 출시된 장비 같은 경우는 UPS의 출력 역률, 인버터 역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부하단의 프로파일이 주로 부하 성분이 어떻게 되는지 부하 역률에 따라서 UPS도 거기에 맞춰서 부하 역률을 디자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설비 자체가 이제 SMPS 주로 설비의 파워 서플라이 계통 자체가 역률 개선 회로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역률이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UPS에 유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발맞춰서 UPS도 그에 발맞는 역률을 제공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해당 UPS 같은 경우는 부하역률의 1인 UPS를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외부 온도 40도 기준으로 했을 때 연속 운전 기능입니다. 해당 장비는 기본적으로 40도 기준으로 했을 때 장비를 설계를 했고 예전 같은 장비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UPS는 35도 기준으로 했을 때 부하 용량을 설계를 합니다. 근데 최근 들어 출시되고 있는 UPS 중에 대부분은 40도 기준으로 했을 때 UPS 용량을 산정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데이터 센터의 운영 비용 중에 약 30에서 40%가 항원항스키 운영 비용으로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요 데이터 센터는 운영 비용의 최적화를 목적으로 서버나 그 외의 전력 설비 채용 시에 기존에 35도 설계된 외기 온도를 40도에서 연속 운전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우선 고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준해서 UPS 조금 더 가혹한 환경에서도 기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장비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UPS는 외부 온도 35도에서 전격 용량을 설계해 왔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UPS 제조사는 갤럭시 VS 같이 외기 온도 마진이 최대 40도에서 연속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출시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비교 자료는 온도 마진에 대한 경쟁사 비교 자료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온도에 따라서 부하 역률과 용량이 디레이팅 걸리는 게 보실 수 있고 저희 당사 슈나이더 장비 같은 경우는 최대 40도 때까지 디레이팅 없이 자기 용량을 발휘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50도에서 마이너스 25%의 디레이팅으로 운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내장형 백피드 보호 백피드 보호 장치 같은 안전 항목은 옵션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기본 구성되어야 할 요소입니다. UPS에서 주로 발생되는 안전사고는 수배 전반, 유지보수 또는 고장 수리 과정에서 또는 UPS 전력 소자의 저렴 파괴를 통한 UPS 백피드로 인한 감전사고, 에너지의 백피드로 인한 감전사고입니다. 이러한 감전사고를 보호하기 위해서 메인 정류기 및 스태틱 스위치 1차단에 백피드 컨택터를 기본 내장하여 IC620-40 15.14 기준에 부합합니다. 일부 경쟁사의 경우 해당 기능을 옵션 사항으로 둬서 적용 시 장비 외부에 추가 비용을 들어서 설치해야만 합니다. 아홉 번째, 넓은 입력 대역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 UPS 같은 경우는 최소 250V에서 456V까지 입력 전압 허용 범위가 있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0에서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15% 정도의 그 입력 마진이 있지만 해당 장비는 최대 15%, 10%에서 마이너스 10%, 플러스 20% 또는 부하량에 따라서 최대 25% 이내까지 해도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하고 부하가 예를 들어서 70%고 현재 입력 전압이 마이너스 23%까지 떨어졌다 그러면은 풀방전이 아닌 배터리의 일부 전원 보조로 인해서 풀방전 없이 장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 발전기와 완벽하게 호환이 될 수 있는 뿐더러 넓은 입력 전압 대역과 주파수 대역에서 배터리를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되고 불필요한 배터리 방전이 줄어들어서 배터리 수명 연장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과부하 내량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0%에서 연속 운전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 125%일 때 10분, 150%일 때 1분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는 IC 60-40-3 6.6-18 과부하 내량 항목에 준하는 수치입니다. 메가타의 기능입니다. 해당 기능은 따로 서로 다른 UPS가 따로 동기화 모듈 구성 없이 타이 전원을 수동으로 넘기더라도 최대 1분까지 버틸 수 있도록 구성한 기능으로서 해당 기능의 원리는 발전기의 그 전자식 가버너의 원리 드룹 제어 방식을 적용해서 최대 1분까지 동기 모듈 없이 비동기 절체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해 놓은 시스템입니다. 독립적인 HMI입니다. HMI는 7.1인치 터치 스크린으로 구성되어 있고 미믹 다이어그램, 다음 싱글라인 다이어그램과 스테이터스 여러 가지 기능이 있고 알람과 로고도 같이 최대 200개 이상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요. 키 특징 같은 경우는 기존 요새 최근 트렌드는 터치 방식, 풀 터치 방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 방식인데 당사 슈나이더의 HMI는 실제 터치 방식은 따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스위칭 UPS는 말 그대로 스위칭 소자로부터 발생되는 그 EMI 노이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써 디스플레이에 대한 고장률이 다른 설비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경쟁사에서 풀 터치 디스플레이 방식을 채용하는 반면에 갤럭시 VS는 LCD 터치 디스플레이로부터 미믹 다이어그램과 온오프 버튼을 독립적으로 구성을 해서 디스플레이가 고장이 나더라도 적어도 장비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장비를 절취할 수 있게 고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기반으로서 한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에코스트럭처라는 클라우드 기반 원격 모니터링 기능을 기본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능을 통해서 당시 UPS뿐만 아니라 계통의 모든 전력 설비 및 서버 디바이스를 통합하여 클라우드 기반으로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서비스로는 고객이 직접 설비를 모바일로 연결해서 원격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본사 모니터링 팀에서 실시간으로 감시 및 주기적인 분석 리포트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요약을 해보자면 단위 용량으로 500kg에서 1500kg대까지 광범위한 전원 구성으로 고객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고요. 특허받은 이컨버전 기술로서 안정적인 전원 품질과 최고 효율을 제공드릴 수 있습니다. 특허받은 최신 4레벨 MPC 기술 적용해서 이중 변환 기준 최고의 안정성 효율을 확보할 수 있고요. 넓은 온도 마진 설계로 해서 최대 50도에서도 운전할 수 있게끔 구성해 놨습니다. 월드와이드 범연 디자인으로서 실제 모든 입출력 전압 대역에서 적용이 가능하고 모듈형 UPS를 확장성이 용이하고 내부 리더넌시 구성으로서 운영이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리튬이온 및 플라이휠 등과 같은 다양한 에너지 저장 장치와 호환이 될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구성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갤럭시 VX 소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Q&A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많은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추려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더블 컨버전 모드에서 이 컨버전 모드로 전환할 때 혹은 반대로 전환할 때 이게 방전 모드가 되는지가 많이 궁금해하시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UPS 안에 메인 정류가 따로 있지만 실제적으로 충전기 같은 경우는 파워 플러그 안에도 작은 용량의 이제 충전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에 이 컨버전 모드에서 더블 컨버전 모드 또는 더블 컨버전 모드에서 이 컨버전 모드 전환될 때는 방전 모드 없이 배터리 모드 전환 없이 스무스하게 모두가 이제 전환이 가능하고요. 실제로 그 충전기의 용량이 메인 충전기보다는 작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최대 용량이 한 20%에서 10% 정도로 이제 다운이 됩니다. 다운그레이드해서 하지만 실제 충전은 정상적으로 될 수 있게끔 구성이 해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병렬 운전에서 이게 UPS 단위로 이렇게 하게 되는지 파워 캐비넷 단위로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이 올라왔거든요. 서두에 먼저 설명드렸다시피 병렬 구성은 최대 단일 용량으로 500에서 1500까지 구성이 가능한 말씀드렸고, 그걸 또 외부적으로 그 리던더시 구성, 즉 병렬 구성을 최대 4메가까지 구성이 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4메가 선에서 병렬 구성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00kg짜리 2대를 병렬 구성을 했다. 그럼 파워 캐비넷이 1000kg 단위 기준으로 했을 때 4개씩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게 그러면 외부에 또 다른 1000kg짜리 UPS를 병렬 운전 구성했을 때 총 파워 캐비넷이 8개입니다. 이 중에서 병렬 운전을 하다가 만약에 한 대가 문제가 생겼다. 하나의 파워 캐비넷이 문제가 생겼다. 그럼 바이패스 넘어가지는 않고요. 그 상태에서 나머지 7개의 파워 캐비넷을 정상적으로 n분의 1로 부하 쉐어링해서 운전을 합니다. 실제로 디스플레이에 나오는 것은 퍼센테이지는 동일하게 나오지만 실제 부하량은 서로 다르겠죠. 파워 캐비넷 단위로. 예,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으로는 그 소모성 부품들도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어떤 소모성 부품들이 있고 수명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팬이 많이 돌아가잖아요. 네. 이 팬의 이제 그 유지 보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하고 계시거든요. 소모성 부품은 크게 기존의 UPS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UPS 자체가 디자인이 모듈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소모성 부품을 얘기하자면은 실제 필터, 분진 필터, 그 다음에 팬, 그 다음에 파워 서플라이 계통, 뭐 이런 것들, 디스플레이, 크게 4가지로 구성할 수 있는데 소모성 부분 더스트 필터 같은 경우는 보통 3년마다 매년 그 먼지 청소를 해주면 최대 3년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파워 서플라이 계통 같은 경우는 한 7년에서 8년 정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팬 같은 경우는 팬도 한 7년 정도 될 것 같고요. 보통 UPS 수명이 한 10에서 15년 정도 되거든요. 뭐 어떤 그 사이에 한 번 정도만 유지 보수 해주시면 사용하시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고, HMI 같은 경우는 실제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가지고 교체를 라이브 상태에서 교체를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발표 절제 없이 팬도 그렇고 더스트 필터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HMI 그 LCD 디스플레이도 라이브 상태에서 교체가 가능합니다. 단 파워 서플라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중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듀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같은 경우는 하나가 고장 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장비 사용하는 문제가 없지만 실제 안전성 측면에서 일단 장비를 아이솔레이션 시켜놓고 교체를 하시는 게 맞겠죠. 네, 그렇게 구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각의 이제 팬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건 DC 팬으로서 실제 그 수명 자체가 리던던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고장 나더라도 실제 부하량 대비 이상이 없으면 교체를 뭐 긴급하게 하지 않으셔도 라이브 상태로 가능합니다. 예. 그 마지막 질문인데요. 아까 잠시 말씀하셨는데 파워 서플라이랑 메인 컨트롤 모드에 이중화가 돼 있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저희가 PS라고 보통 통상적으로 얘기하는데 파워 서플라이 유닛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듀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듀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라이브 상태에서 교체는 불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파워 서플라이가 하나가 나가더라도 실제 장비 제어는 문제가 없고요. 메인 컨트롤러 부분은 아까 초두에서 처음에 그 제어보드에 대해서 설명드렸지만 메인 컨트롤러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스태틱 스위치용 컨트롤러가 따로 있고 각각의 파워 캐비넷의 컨트롤 따로 있고 파워 캐비넷 안에 파워 블록 단위로 또 파워 컨트롤 보드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각각의 컨트롤 보드는 메인 컨트롤 보드가 제어하지만 실질적으로 파워 캐비넷은 파워 캐비넷 자체에서 제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중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스템 단위로 봤을 때 메인 컨트롤러랑 스태틱 스위치 컨트롤러가 있는데 시스템 단위로 봤을 때는 얘가 만약에 메인 컨트롤러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했을 때는 실제 무순단으로 바이패스 넘기거나 아니면 비상시에는 이제 부하 문제 없이 바이패스 비상전으로 넘겨야 되는데 그 기능은 이게 메인 스태틱
메인 스태틱 스위치 컨트롤러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메인 컨트롤러가 모든 시스템 제어를 주제로 하지만 실제 메인 컨트롤러 보드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는 이 스태틱 스위치가 상시에 와치독 기능이 있습니다. 상시 메인 컨트롤러 상태를 계속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메인 컨트롤러 보드에 통신 이슈, 자체적 문제가 있다 생각하면은 이 스태틱 스위치의 그 메인 컨트롤러 그다음부터는 독립운전을 해서 자동으로 그냥 자기가 무슨 단어 넘길 수 있게끔 구성을 해놓은 그렇게 해서 이중화를 구성을 해놨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슈나이더 일렉트릭과 KRG 머니투데이 방송이 함께한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가시면 저희 설문조사가 있거든요. 이 설문조사에 응모해 주시면 소정의 경품을 이렇게 저희가 제공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그 유튜브 이제 화면 밑에 댓글창이 있습니다. 이 댓글을 통해서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 또 담당자분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주시기 때문에 부담 가지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